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를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단체 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기 때문인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앞두고 7대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하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5월 52만 1,949명으로 늘기 시작해 8월 66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9월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세균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 감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질병청이 권고한 여름철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7대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합니다. 특히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엔 음식 조리를 삼가고 생선과 고기, 채소 용도만은 반드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미국은 의약품 가격에서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약품 규모는 39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이 37억 4천만 달러로 94.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의약품 수출이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미국, 유럽 지역에서의 실적 호조로 1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의약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대형 바이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돌 이전 항생제 복용이 아이의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오울루 대학교 연구팀은 핀란드 출생 신생아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와 생후 초기 항생제 노출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생후 24개월 이전에 항생제를 복용한 어린이는 복용하지 않은 아이에 비해 12세의 비만 체질량 지수에 속할 가능성이 20% 높았고 과체중일 가능성도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임신 전이나 임신 중, 주산기의 항생제 복용은 아이의 체중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 건강한 체중 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화로 앞으로 규모는 더 늘어나 2050년에는 3배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124만여 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는 153조 5,4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6.4%에 맞먹는 돈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 셈인데요.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원으로 대부분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재산입니다. 치매머니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매머니도 2050년 GDP의 15.6%인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쓰이지도 못하고 잠자는 돈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되는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가계자산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생기는데요.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우 자산 관리가 힘들고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른과 함께라면 미성년자라도 술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청소년기의 조기 음주가 성인 이후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립암센터는 최근 발간한 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15세 이전에 술을 처음 마신 청소년은 성인기 이후 처음 술을 접한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 위험이 4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음주 경험이 있었고 최근 한 달 이내 술을 마신 학생 4명 중 1명은 초등학생 이전에 처음 술을 접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기 음주 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 등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수 있고 특히 뇌 발달을 저해하며 기억력이나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뇌는 다른 기관과 달리 20대 중반까지 발달하는데 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공포를 감지하는 편도체, 좌우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뇌량의 성장을 청소년기 음주가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린이들에게는 누군가 술을 권하면 마시지 않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거절하도록 지도하고 성인들에게는 아이 앞 음주 자제와 술 심부름 금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어린이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2시간도 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2%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논다고 답했고 15.8%는 1시간도 못 논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보건복지부 아동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아이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학원과 숙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나이에 맞는 자유로운 놀이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소아과학회도 초등학생에게 최소 하루 1시간 이상의 신체 놀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놀이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사회성,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놀 권리를 명문화한 아동기본법이 최근 발의됐는데요. 법이 통과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과 환경 마련에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